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고은수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은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곳은 남편 민혁의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파티였다. 하지만 파티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참한 이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잔인한 공개 행사였다. 파티장은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은수는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는 듯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 박혔다. 저 여자가 고은수래. 민혁 씨가 드디어 이혼했대. 아이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야. 불쌍하지도 않아. 그녀의 남편 민혁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파티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피해자 취급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들이었다. 민혁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다가와 잔인하게 속삭였다. 고은수, 이 파티는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거야. 넌 이제 우리의 가문에서 나가야 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은수의 심장을 찔렀다. 은수는 그들의 냉정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은수가 결혼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온갖 검사를 받고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몸을 혹사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불임이라고 낙인 찍었고 그들의 가문을 이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버렸다. 은수의 남편 민혁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새로 만난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민혁의 배를 만지며 속삭였고 민혁은 행복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은수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은수는 그가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은수는 이 모든 비극이 오직 자신만의 잘못인 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혁의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선언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혁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민혁이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저희와 함께 해준 은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의 말은 은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시선이 은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연민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파티장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바로 한국 최고의 기업인 한성그룹의 총수인 윤선우였다. 선우는 이 파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지인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선우는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은수에게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은 울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는 그녀를 조용히 파티장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억눌린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선우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존중했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곁에 있어 주었다. 은수가 진정되자
선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은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선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슬픔이 아닌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부서지기 쉬운 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나무였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직감했다. 그들이 헤어질 때 은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다. 그때 선우가 그녀를 불렀다. 고은수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만약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의 말에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었다. 은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녀는 선우가 남긴 명함을 꽉 쥐었다. 그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참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은수의 삶은 파티 이후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혼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불임으로 이혼당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전 남편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파트 명의를 회수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다. 은수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숨어 지내며 밤낮으로 자신을 자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의 어머니가 그녀의 월세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잔인했다. 고은수, 아직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구나. 그녀는 은수의 초라한 방을 둘러보며 경멸하듯 말했다. 민혁이가 곧 결혼할 거야. 너 같은 불행한 기운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명함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 널 데려가 줄 테니. 그녀는 은수에게 어떤 남자의 명함을 던져주며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는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은수의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명함을 찢어버리고 소리쳤다. 저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민혁의 어머니는 그녀의 태도에 분노하며 돌아갔다. 그러나 은수는 그녀가 남긴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세상에 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혁의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은수는 문득 파티장에서 만났던 남자를 떠올렸다. 윤선우. 그의 명함은 찢어졌지만 그의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회사 한성그룹으로 향했다. 한성그룹의 본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다. 은수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수많은 경호원들과 비서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고은수입니다. 윤선우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선우가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은수를 보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려 했다. 은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사장님, 이분은 약속 없이 오셨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선우는 멈춰서서 은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은수에게 말했다.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은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이분을 내 사무실로 모셔. 그의 명령에 경호원들은 은수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선우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은수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선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겪은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은수는 모든 용기를 잃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선우는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다. 파티장에서의 당신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당신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참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복수하고 싶어하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은 은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통찰력을 보았다.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저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저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은수는 의아해했다. 거래요? 선우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계약적인 아내로 원합니다. 당신은 저에게서 안전과 복수를 얻을 수 있고 저는 당신에게서 귀찮은 결혼 제안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결혼이요? 하지만 저는 불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신이 아이를 낳든 못 낳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강인한 내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저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의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한 희생자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었다. 고은수와 윤선우의 계약 결혼은 은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월세방에서 벗어나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게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일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선우는 계약을 철저히 이행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옷을 입히고
값비싼 보석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를 고용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였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항상 형식적이었고 밤에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은수는 그에게서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물건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곧 상류 사회에 퍼졌다. 사람들은 윤선우 같은 완벽한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은수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호기심과 질투는 은수를 향했다. 은수는 곧 상류 사회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비난받고 조롱당했다. 특히 선우의 전 여자친구인 최유진은 은수를 가장 경멸했다. 최유진은 미모와 재력을 모두 갖춘 상속녀로 자신이 선우의 유일한 짝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은수를 탐욕스러운 꽃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 했다. 윤선우 씨, 대체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유진은 선우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요. 그녀는 불임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진의 비난에 은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가 다시 한번 들춰졌다. 그러나 선우는 그녀의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최유진 씨, 당신은 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것이고 그녀의 가치는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가진 그 어떤 배경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은수를 지키려는 의지처럼 들렸지만 은수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한편 은수의 전 남편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은수가 자신들이 버린 후에도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성공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저것 봐. 그 빌어먹을 여자가 우리를 배신했어. 민혁의 어머니는 소리쳤다. 우리가 그녀를 쫓아냈는데 감히 윤선우 같은 사람과 결혼하다니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민혁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은수가 윤선우와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최유진에게 접근했다. 최유진은 선우를 다시 되찾고 싶어 했고 민혁은 은수를 파멸시키고 싶어 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당신이 윤선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민혁은 유진에게 말했다. 대신 당신은 제가 고은수를 파멸시키는 것을 도와줘요, 이거야. 다예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들의 악마적인 거래는 은수를 향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은수는 자신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선우의 곁에서 그의 비즈니스 파티에 참석하고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는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썼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어느 날 선우는 은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은수는 불안했다. 그는 그녀의 불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선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병원 검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선우는 그녀에게 최고급 검사를 받게 했고 그녀의 모든 병력을 확인했다. 은수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담당 의사는 선우와 은수에게 말했다.
고은수 씨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불임이라는 낙인이 거짓이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모든 고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에 갇힌 여자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복수할 힘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민혁과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갚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된 용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윤선우가 있었다. 은수에게서 불임이라는 누명을 벗겨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거짓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토록 잔인한 거짓말을 꾸몄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민혁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싶어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다. 선우는 그녀의 결심을 보았다. 좋아요.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는 은수를 위해 한성그룹 최고의 법률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병원 기록을 검토하고 민혁의 어머니가 은수를 강제로 불임 한의원에 데려갔던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 모든 기록에는 명백한 거짓과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한편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은수와 선우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은수가 계약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은수가 윤선우라는 거대한 존재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최유진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한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서 실행되었다. 이 파티는 상류사회의 모든 명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은수는 선우의 손을 잡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선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혁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최유진이 등장했다. 그들은 은수에게로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민혁의 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고은수, 네가 감히 우리를 버리고 윤선우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니. 하지만 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넌 결국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은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궁금해하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최유진은 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비싼 옷을 입고 있으니 실수할 만도 하죠. 그녀는 은수를 조롱했다. 은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은수야, 이제 그만해. 윤선우 씨도 너 같은 여자가 실증 났을 거야. 그만하고 내 품으로 돌아와. 그의 말은 은수를 향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그때 선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민혁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제 아내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내를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녀의 불임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우의 말에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당황했다. 그들은 선우가 은수의 불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혁의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제 아내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조작한 모든 증거들이 제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녀에게 먹인 약물, 그녀를 속여서 보낸 병원 기록들, 그 모든 것이요. 선우의 폭로의 민혁과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밀이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최유진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윤선우 씨는 저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나 선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은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은수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혁의 가족이 은수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자 민혁의 가족과 최유진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민혁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자 분노에 치를 떨며 아들과 함께 파티장을 떠났다. 최유진 또한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을 뒤따랐다. 파티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은수와 선우에게 다가와 그들을 칭찬했다. 고은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은수는 그들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녀가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히 감사함을 넘어 다른 어떤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윤선우의 단호한 행동은 파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수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선우의 굳건한 보호에 감탄했다. 최유진과 민혁의 가족은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은수는 선우의 채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따뜻한 신뢰를 새겨 넣었다. 다음 날, 선우는 은수를 데리고 그의 개인 병원으로 갔다. 그곳은 한성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최고급 의료 시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제 제가 당신의 불임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은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수많은 검사를 받았다. 이전의 검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밀하고 철저한 검사들이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했고 그녀의 과거 병력을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 담당 의사는 은수와 선우에게 말했다. 고은수 씨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난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로요, 제가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그때 선우는 그녀의 과거 병원 기록을 의사에게 건넸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는 기록을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일부러 잘못된 약물을 투여한 흔적과 검사 결과를 조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은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혁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먹였던 한약과 건강 보조제가 사실은 불임 약물이었다니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망치기 위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은수는 선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고 싶어요.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최고의 법률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윤선우가 있었다. 그들의 법률팀은 민혁과 그의 어머니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수를 불임으로 만들기 위해 고용한 의사, 그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한 약물, 그리고 은수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모든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혁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한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민혁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혁을 한성그룹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다. 민혁은 은수와 이혼하고 최유진과 결혼하여 한성그룹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수의 불임을 핑계로 이혼하고 그녀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은수가 자신의 불임을 믿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은수가 윤선우와 결혼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은수가 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은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는지 깨달았다. 민혁은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배경과 순진함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한 모든 연민과 사랑을 버리고 오직 복수만을 다짐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고 싶어요.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든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요. 우리는 그들과 법정에서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다. 은수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인 윤선우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고은수와 윤선우의 법률팀은 민혁과 그의 가족을 향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민혁의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혁의 아버지는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을 일삼고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민혁과 최유진의 결혼을 추진했고 은수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은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를 불임으로 만들어 이혼을 정당화하고 그녀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선우는 그녀의 아픔을 보며 그녀를 위로했다. 고은수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수는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병원 기록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 5년간 저를 괴롭혔던 불임이라는 누명이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저를 속이고 저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냈다. 민혁과 그의 가족은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은수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고은수, 당장 그 글을 내려 우리가 너의 삶을 파멸시켜주지. 그들의 협박에 은수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선우에게 말했다. 법정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요. 선우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법률팀에게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법률팀은 민혁의 가족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한성그룹 윤선우 사장, 아내 고은수 씨를 위해 전 남편 상대로 소송 제기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보도했다. 한편 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민혁을 만나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망쳤어. 네가 고은수에게 복수하려다 오히려 그녀를 윤선우에게 더 가까이 가게 했잖아. 민혁은 그녀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인파로 북적였다. 은수는 선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은수는 두려웠지만 선우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의 속삭임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은수의 변호사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하나 폭로했다. 은수의 병원 기록 조작, 불법 약물 투여, 그리고 민혁 아버지 회사의 횡령과 자금 세탁까지 모든 증거들은 명확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그들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부패가 드러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은수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미워했고 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담담한 증언에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그녀가 이토록 강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시키려 했던 여자가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은수의 증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녀는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담담한 증언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은수가 이렇게나 강하고 냉철한 사람으로 변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은수는 그저 나약하고 순종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민혁의 변호사는 은수의 증언을 반박하려 했다. 증인, 당신은 현재 한성그룹 윤선우 사장과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혹시 이 소송이 윤선우 사장님의 힘을 빌려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저는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윤선우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저는 제 삶을 파괴하려 했던 거짓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선우 사장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법정은 술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정의를 위한 전사였다. 민혁은 그녀의 변화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너 따위가 뭘 안다고. 그의 격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장은 민혁에게 경고를 주었고 민혁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은수를 노려보았다. 이때 윤선우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등장은 법정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민혁과 그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혁 씨의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저와의 사돈 관계를 맺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려 했다는 사실도요. 그의 말에 민혁의 아버지는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윤선우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선우는 자신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민혁의 아버지가 한성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녹취 파일,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 그리고 민혁과 최유진이 은수를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들은 명확했고 반박할 수 없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제 아내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민혁 씨와 그의 가족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우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에 재판장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민혁과 그의 아버지에게는 유죄가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민혁과 그의 가족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민혁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최유진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은수는 재판이 끝난 후 선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의 내면은 더욱 강해졌다. 선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고은수 씨,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선우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의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 된 윤선우가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고은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임으로 이혼당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용감한 여성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잔다르크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민혁과 그의 가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회사 경영권은 박탈되었고 그들은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 민혁의 어머니는 분노와 모멸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민혁은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은수는 승리의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선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지훈 씨, 저는 제가 겪은 일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선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힘으로 바꾸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세영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지지에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동료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재단은 가정폭력, 부당해고, 사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은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한편 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선우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은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윤선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경쟁사인 금강그룹의 상속자인 강민준에게 접근했다. 강민준은 윤선우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윤선우의 약점은 고운수예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그녀의 명예죠. 우리가 그녀를 파멸시키면 윤선우도 무너질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민준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유진과 손을 잡고 윤선우와 은수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은수가 설립한 희망재단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재단의 후원금을 가장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여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들은 이로써 은수와 윤선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했다. 이 모든 음모를 알지 못한 채 은수는 희망재단의 운영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재단의 서류를 검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윤선우는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정의로움,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어느 날, 은수는 민준에게서 온 의문의 전화를 받았다. 오세영 씨,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순진하게 기뻐했다.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제시한 거액의 후원금을 기쁘게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에 빠져들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고은수와 윤선우는 끝장났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정의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수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윤선우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유진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그들의 음모를 파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은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강민준과 최유진의 음모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희망재단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후원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들의 계획은 재단이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스캔들을 터뜨리고 이를 통해 은수와 윤선우의 명예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이 스캔들에 열광했다. 희망재단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은수는 다시 한번 대중의 비난과 의심에 직면했다. 언론은 은수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녀를 비난했다. 불임으로 버림받았던 여자가 이제는 불법 자금 세탁까지. 그녀는 윤선우의 돈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은수가 도왔던 피해자들조차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군요. 라고 소리쳤다. 은수는 충격과 상처에 휩싸였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희망, 재단이 한순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갔다. 이지훈 씨, 이 모든 것이 너무 두려워요. 저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들은 저를 믿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최유진과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강민주는 윤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비아냥거렸다. 윤선우,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정의로운 사업이 결국 너의 발목을 잡았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러나 윤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민준,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했군. 하지만 너는 잘못된 상대와 도박을 하고 있어. 지우는 이미 강민준과 최유진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재단에 들어온 불법 자금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들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회사들을 찾아냈다. 그 모든 증거들은 강민준과 최유진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즉시 언론에 폭로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은수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은수에게 말했다. 오세영 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들의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또 다시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번 싸워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이지훈 씨, 저는 지쳤어요. 또 다시 싸워야 하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되찾기로 결심했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인파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은수가 또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강민준과 최유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은수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이번에는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재단에 들어온 불법 자금의 출처, 그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단으로 흘러들어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강민준과 최유진의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증언에 강민준과 최유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은수는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들의 죄는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마침내 재판장은 강민준과 최유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은수는 지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삶의 동반자이자 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은수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민준과 최유진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희망재단을 둘러싼 모든 오해가 풀렸고 언론은 다시 한번 고은수의 용기와 진심을 찬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불의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그녀를 응원했다. 은수는 이제 단순한 유명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희망이자 사회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수는 지훈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은수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은수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 결혼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은수를 데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고은수 씨,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지훈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셨어요. 저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행복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대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은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너는 우리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너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 고맙다. 은수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되었다. 결혼 후 은수와 지우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제1그룹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은수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는 그녀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확신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녀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지훈 씨,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내가 말했죠? 당신은 건강하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이제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될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 은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